시바인으로 사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발 이거 언제 오를까요? 바로 오를 것 같아서 시장가 풀매수 땡기는데 이거 뭐 1년 동안 이래 비리비리하게 흘러내리니까 진짜 이제 막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누가 내 돈 좀 돌리도! 자, 지금 우리 형님들 마음이 딱 그럴 것 같아갖고 제가 사행시를 한번 찝었습니다. 뭐 맞나요? 자, 우리 시바이누가 요 며칠 좀 오르는가 싶지만 또 이래 막 꼬꾸라지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시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시바이누의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 이렇게 1년 동안 잘 그려진 상황이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비율인데요. 1년 동안 나온 이 조정이 이렇게 A, B, C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율이 정말 중요한데 이 A파동과 C파동의 비율이 1대 0.618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뒤에 나올 파동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이 지금 가격이 거의 같은데 이 RSI 보조지표를 보면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과장된 다이버전스의 정석적인 모습인데요. 일봉상에서 이렇게 과장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시바이누 차트는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아주 강력한 추세 반전을 의미하는 신호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 구간을 확대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저점은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RSI 보조지표 저점은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프레임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렸는데 작은 프레임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린 거예요. 이거는 뭐다? 그냥 뭐 거의 확인 사살이다. 시바이누 폭등 확정! 자, 이런 기술적인 부분 말고도 시바이누가 다른 밈코인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체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인 시바리움 생태계 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이렇게 수석 개발자 시토시 쿠사마가 짧은 팟캐스트 영상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거든요. 바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쉬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쉬도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데 특이한 점은 스테이블 코인 한 개에 1달러가 아니라 10개의 1달러, 그러니까 하나에 0.1달러 가치에 맞춰진다는 겁니다. 아마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최초로 0.1달러에 패깅되는 코인일 것 같고요. 시바이누 생태계 안에 수많은 프로젝트들 중에서 제가 왜 이 스테이블 코인에 기대를 걸고 있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부채는 정말 엄청난 규모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5경 3천조라는 이런 금액에 육박하는 부채가 지금 실시간으로도 증가하고 있고 미국이 한 해 이 이자로만 부담하는 게 1,5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1년 미국 국방 예산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은 금액이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위원회 수장으로 데려다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이것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인력들을 감축하는 것도 결국 미국 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로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게 바로 페트로 달러였죠. 국제 원유 거래에 달러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서 모든 국가들이 달러를 강제로 사용해야만 했는데요. 이런 페트로 달러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움직임이 지금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사우디가 브릭스에 가입을 하면서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 간의 무역의 기존에 이제 사용되던 미국 달러 대신에 자체적인 블록체인 결제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죠.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로 미국 달러의 위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트럼프가 타고난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크립토 시장,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독점하는 겁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의 대부분의 거래는 테더 위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USDT, 테더가 그동안 눈의 가시였습니다. 준비금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마저도 비트코인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테더가 과연 준비금을 100% 이상 보유할 수 있는지 이런 의문이 항상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유럽연합의 미카법 시행으로 테더의 입지가 지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미국이 구상하는 것은 이런 그림입니다. 미국이 규제하고 승인하는 모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을 미국 달러 현물이나 아니면 단기 국채로 100% 이상 뒷받침을 해야만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크립토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는 거의 모든 기업들은 좋든 싫든 미국 국채를 의무적으로 매집해서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준비금의 일정 부분까지 이제 담보를 잡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미국 국채를 대출을 해주는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국채의 규모를
무한하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크립토 시장을 통해서 페트로달러 체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달러 패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미국 정부의 계획과 시바리움 개발팀의 목표가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바이누의 스테이블 코인 쉬가 출시되게 된다면 시바리움 생태계로 그동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자금 유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시바리움 생태계와 시바이누 코인은 그동안처럼 밈코인이 주목받을 때만 뭐 반짝 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성장이 가능한 명실상부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바이누는 탄생 배경부터 이제 도지코인을 잡겠다고 나왔죠. 그런데 같은 밈코인이지만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그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만들어진 라이트코인을 갖다 다시 포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뭐 뿌리가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처럼 지금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이 되고 있지만 발행량이 좀 에라죠. 발행량이 도지코인은 무한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바이누는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총 발행량이 1000조개죠. 1000조개. 이 중에서 이제 비탈릭이 41% 정도를 소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590조 개의 시바이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도지코인은 소액 결제나 송금을 위한 역할로 쓰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제 사용 사례를 찾기 힘들기도 하고 효율성에 좀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바이누는 도지코인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이해하시려면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누군가는 이것을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고 또 누군가는 중앙은행을 무너뜨릴 화폐 혁명이라 칭합니다.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등장한 뒤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5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둘러싼 수많은 퍼드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12일 비트코인은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으로 무려 9만 달러에 육박하는 가격을 달성하면서 은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2,4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산으로 성장한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과 견줄 정도로 몸집이 커진 비트코인.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베일에 쌓인 인물, 다들 누군지 아시죠? 코인 투자 경험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이름,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현재까지도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궁금증을 자아낸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으며 이름을 제외한 그 어떠한 정보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2010년 말 사토시 나카모토가 돌연 사라진 뒤로 그의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들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미국의 유명한 채널인 HBO에서 사토시의 정체를 폭로한다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었죠. 다큐멘터리 방영을 앞두고 예고편을 발표했을 때 감독인 컬렌 호백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폭로하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그 덕분에 크립토 시장은 그동안 연구유실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110만 개, 원화로 무려 100조 원이 넘는 물량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으로 한동안 불안한 상황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라는 말조차 무색할 정도로 빈약한 음모론과 얕은 논리 전개로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줬습니다. 비트코인을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이 HBO의 다큐멘터리에 실망을 하는 이유는 HBO의 다큐멘터리가 방영 전부터 심하게 어그로를 끌면서 사토시의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확언을 했기 때문이겠지만, 그동안 유력하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측되던 사이퍼펑크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공교롭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로 유력하게 추측되는 첫 번째 후보는 닉 자보입니다. 닉 자보는 비트코인이 막 출시되었을 당시에 닉 자보를 제외한 유력한 인물로 지목받던 나머지 3명은 사토시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닉 자보는 예외였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이니셜 NS와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니셜 SN이 비슷하다는 이유도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이니셜이 비슷하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면이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들이 시기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흔적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015년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가 닉 자보를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기사에 담았던 내용인데요.
닉 자보는 2009년 중반에 자신의 블로그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처음으로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고 2011년 비트코인이 여전히 견인력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과 비트골드의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길게 서술하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비트골드는 비트코인의 전신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쉽게 출시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8년 바로 이 비트골드를 설계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닉 자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골드와 비트코인 둘 중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본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나와 다이 그리고 피니는 내가 아는 한 그 아이디어를 좋아해서 그것을 상당한 정도로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닉 자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2011년 5월에 있었던 이 발언은 닉 자보가 오랜 공백기를 갖기 전에 올린 마지막 글 중에 있던 내용이었는데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사토시가 다른 비트코인 초기 기여자들과 개인적으로 소통을 나눈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토시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13년 만에 공개해서 화제가 됐던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 중 한 명인 마르티 말미에게 나는 다른 일로 이동했고 아마도 미래에는 내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사토시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렇지만 닉 자보는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자신은 절대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또 다른 유력한 후보는 랜 세서먼입니다. 이 랜 세서먼 역시 초기 사이퍼펑크의 일원이었고 프라이버시 운동가 활동을 했는데요. 22살의 어린 나이에 암호학 전문가로 인정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익명 메일링 시스템 믹스마스터를 개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믹스마스터는 메일을 전송하지만 비트코인은 거래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차이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호학의 천재로 인정받았던 이 랜 세서먼이 사토시로 의심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랜 세서먼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측하는 유력한 근거 중에 하나는 사토시와 마찬가지로 영국식 영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랜 세서먼은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토시처럼 영국식 영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랜 세서먼이 사토시로 의심받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사토시라고 유력하게 추측되는 또 다른 인물, 할 피니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둘은 PGP라는 컴퓨터 파일 암호화 프로그램의 개발자로 함께 일했고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2014년 3월 미국의 주간지인 뉴스위크가 LA에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이고 컴퓨터 엔지니어인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특종 기사를 냈습니다. 당연히 그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뉴스위크의 끈질긴 보도 때문에 그는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위크를 고소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했었는데요. 사라졌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3년 만에 게시판에 나타나서 I'm not Dorian Nakamoto 라는 짧은 글을 쓰면서 이 해프닝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가 살고 있던 동네 이웃 중에 하나가 바로 할 피니였습니다. 할 피니와 가깝게 지내던 랜 세서먼이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할 피니의 이웃에 살던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을 착안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랜 세서먼은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울증과 기능성 신경장애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랜 세서먼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미완의 연구가 비트코인의 설계와 유사한 익명 시스템이기도 했고 그가 사망한 시기도 공교롭게도 사토시가 사라졌던 그 시점의 2달 뒤라는 것이 그가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피니, 여전히 많은 비트코인 맥시들이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측하고 있는 인물이죠. 할 피니 역시 암호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뛰어났고 사이퍼펑크 활동에 참여하면서 해커로 활동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피니가 사토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할 피니의 주변에서 사토시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할 피니는 사토시가 보낸 비트코인의 첫 번째 수령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 코드 개발에 기여하고 사토시 외에 노드를 운영했던 첫 번째 사람이기도 했죠. 그리고 사토시가 사라질 무렵에 작성된 마지막 게시물 중 하나에서 할 피니에 대한 존경을 공개적으로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할 피니가 2013년 3월 19일 비트코인 톡이라는 커뮤니티에 작성한 게시물에서
사토시가 크립토 메일링 리스트라는 사이퍼펑크들이 활동하는 포럼에 처음 비트코인을 소개했을 때 많은 암호학 전문가들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자신은 오랫동안 암호학적 지불 처리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할피니는 RPOW라는 작업 증명 기반의 화폐를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RPOW라는 기술이 바로 지금의 비트코인 채굴 방식인 POW, 작업 증명 방식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비트코인에 사용된 핵심 기술들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닉 자보와 웨이다이를 만나 폭넓게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을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토시가 처음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배포했을 때 할피니는 그게 무엇인지 바로 알아챌 수 있었다고 했고, 초기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해 70개 블록을 채굴하고 사토시에게 테스트용으로 10개의 비트코인을 받은 첫 번째 비트코인 수령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간 사토시와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버그를 발견해서 알려주면 사토시가 수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되던 2009년 1월 3일, 그 당시 이미 할피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호학자였고 사이퍼펑크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도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2009년 8월 ALS라는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루게릭병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병이죠. 할피니는 2년 뒤인 2011년에 루게릭병 증상이 심해지고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전동 휠체어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도 아이 트래커라고 불리는 안구 마우스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직접 조작하고 컴퓨터로 코딩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고 사토시가 돌연 사라진 2011년 5월이라는 시점과 병에 걸린 할피니의 은퇴 시점이 일치하고 도리안 나카모토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사토시 본인이 게시판에 글을 썼던 시점은 2014년 3월입니다. 이 당시 할피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 트래커를 이용해서 느리지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사토시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 내용은 할피니가 직접 포브스지에 답변한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저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자랑스럽긴 하지만 이러한 혐의를 단호히 부인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토시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가짜가 아니냐고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얼마 뒤 할피니는 결국 사망했고 그의 시신은 지금 냉동 상태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데요. 저는 혹시나 할피니와 사토시의 기록들에서 조금이라도 더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 결심을 한 뒤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직접 그의 흔적들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챗 GPT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기로 생각했습니다. GPT에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웹사이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GPT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뻔한 웹사이트들만 알려주는 앵무새 같은 답을 저에게 줬습니다. 이 사이트는 사토시 나카모토 인스티튜트라는 곳인데요. 사토시의 활동에 대한 자료들은 아직까지 잘 보존이 되고 있지만 저는 사토시 정체에 대한 힌트는 반드시 할피니와 관련된 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피니에 관한 정보를 넣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할피니와 관련된 정보들에 접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는 화면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참을 GPT와 대화를 하던 중 사이퍼펑크 아카이브라는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링크를 누른 뒤에 저는 기다렸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비트코인의 초기 개발에 할피니가 도움을 주고 있었을 때 그는 이미 유명한 암호학자였으며 컴퓨터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해커로 활동했던 경험도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아까 연결되지 않았던 사이트가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을 해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토시가 비트코인 포럼에서 활동할 때에도 토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에 접근해본 것도 사실이지만 어쩌면 제가 찾아왔던 수많은 사이퍼펑크들의 기록들이 저를 이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예상대로 저는 토르를 통해 제가 원하던 사이퍼펑크 아카이브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피니와 관련된 정보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뜬금없이 제가 예전에 찾아본 기억이 있는 에릭 큐즈의 사이퍼펑크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느끼고 창을 닫으려고 했던 찰나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이 선언문은 1993년도에 발표되었던 건데 맨 아래쪽에 에릭 큐즈의 이름 옆에 이상한 숫자와 알파벳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웹페이지의 오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이게 지갑 주소일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서 블록체인 탐색기에 이 텍스트를 검색해보기도 했는데 지갑 주소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고민을 하던 저는 갑자기 이게 암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가지 암호 해독 프로그램에 이 텍스트를 넣어보다가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추측이 정말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해독된 암호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6시. 저는 정말 허탈했습니다. 사토시나 할피니에 대한 무언가 의미 있는 힌트가 아닐까 정말 기대했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내일 오후 6시라는 말만 튀어나오니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고 암호문에서 말하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접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이렇게 암호문이 바뀌어 있었는데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페이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여기에 있는 텍스트들을 다시 암호 해독기에 넣어서 풀어봤습니다. 선거 10일 전부터 도지를 모아라. 0.435달러의 두꺼운 벽을 세울 것이다. 모든 멤버의 참가를 강제하지는 않겠다. 시간은 UTC-4 기준이다. 라는 내용의 텍스트였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요. 제가 이 글을 확인했을 때가 미국 대선이 대략 2주 정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는 당연히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제가 차트를 확인해보니까 도지코인 가격이 0.14달러가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0.43달러는 조금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저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뒤 도지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기는 했지만 웹사이트에 있는 암호문에 적힌 0.43달러까지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고 트럼프가 일론을 정부 효율성위원회의 수장으로 앉히려 한다는 기사도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그냥 누가 장난을 친 건가 보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도지코인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이게 내가 말로만 듣던 세력이라는 집단의 신호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급등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틀 뒤에 도지코인은 암호에 적혀있던 0.435달러를 조금 넘겨서 0.438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암호문에 적힌 대선 10일 전이라는 시점에 제가 만약 도지코인을 샀었다면 200%가 훨씬 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현타가 좀 강하게 왔었고 바로 그 웹페이지에 다시 접속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이렇게 암호문이 바뀌어 있었고 저는 재빨리 이 암호문을 해독기에 입력했습니다. 암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거 당일, 작전명은 사일런스다. 우리 채널은 카르다노를 배정받았다. 너무 많은 거래량은 위험하다. 0.65달러의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게임에나 나올 법한 유치한 작전명에 우리 채널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는 집단이 여러 개가 더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 암호문을 확인한 시점이 이미 미국 대선이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이었는데 에이다 가격을 확인해보니까 이틀 전에 암호문에 나와 있는 가격인 0.65달러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허탈했습니다. 내가 이걸 제때 확인만 했더라면 2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포모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웹사이트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어제 이 암호문의 텍스트가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저는 이 암호문을 다시 해독기에 입력했습니다. 시간은 공지하지 않으면 기본은 UTC-4이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코인을 모을 거다. 카르다노는 거래량 때문에 소극적이었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리소스를 동원하겠다. 방어선은 256달러에 아주 두껍게 설치한다. 이 암호문을 해독하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놓쳤던 카르다노는 아주 작은 계획이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지금 계획 중인 이 코인은 가격을 찾아봤더니 40불 초반대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최근 트럼프의 당선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아머문의 목표가가 256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대충 계산해봐도 지금 가격에서 6배가 오른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가진 시드 중에서 적당한 비중을 여기다가 투입한 상황입니다. 오를 게 분명한데 왜 전체 시드를 투입하지 않았냐고 하시겠지만 저는 100% 확실한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머문에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코인을 모아간다고 적혀 있어서 그 시점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냥 저 혼자만 조용히 수익 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저희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밑거름을 뿌린다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이 코인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한 번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상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 개인 번호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사토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코인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셔야 되고요. 저한테 문자로는 사토시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댓글을 먼저 남기신 뒤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